주상전자 기창 안녕하세요, 주식황소 유튜버입니다. 자, 우리는 21세기 동학운동을 하고 있고요. 항상 여유 작은 마스크, 장기 투자의 마스크를 항상 써야 된다. 자, 주인된 삶을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챔피언입니다. 자, 태양이 떴습니다. 태양이 이렇게 떠 있는 상황에서, 자, 어떻게 보면, 자, 어부가 그물을 던지죠. 그물을 던지고 1분 있다가 다시 걷어들이지는 않죠. 한동안 이렇게 놔둡니다. 보면 이런 어떤 부분대로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보면, 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겠고. 아이고, 아침에 좀 즐거운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예, 뭐 즐거운 얘기를 좀 많이 준비를 하는 것보다 어떤 좀 좋은 어떤 힐링된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 그저께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 어떻게 보면 미래에셋 대우랑 LH투자증권 이런 어떤 두 종목, 내 살림살이 나아질 수 있는 기업 공부를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크나큰 어떤 영광이 되는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아이고, 진짜 좋습니다요. 네, 장미꽃보다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아름다움이 넘치는 게 미래에셋이랑 NH투자증권입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장기 투자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요런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자, 성장에 베팅하라. 미래에셋 대우. 자, 결국엔 대신 누나가 얘기해 주는 게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분기에 대한 수준이 이익이 기대되는 바 국내 최대 자본, 앞으로 진행할 신사업, 글로벌 비즈니스 성장의 이유로 PBR 1 정도. 이게 PBR 1이라는 것이 거의 뭐 청산가치 수준으로 거래된다. 일반적으로 1로 기준으로 1 미만이면 굉장히 싸다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런 어떤 1 정도로 보고 있다. 목표가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가 되겠죠. 자, 목표가는 뭐 13,000원을 보고 있다. 1,500만 주, 1,500만 주, 1,134억 원 자사주 매입. 이런 어떤 7월부터 진행 중이다. 자, 이런 어떤 자사주 매입을 해준다는 것은 기업이 살림살이 나아지고 현금이 많다는 거가 되겠죠. 현금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자사주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차에 걸친 자사주 매입이 연말 전향적인 배당 정책에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하다. 배당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뭐 어떤 식으로 또 비율을 말씀드려야 될까요? 자사주 매입을 한다. 그런 어떤 부분은 그런 부분하고 비슷할까요? 자, 어, 자, 시장에서, 자, 친척분 할머니가, 고등어 생선을 팔고 있는데, 너무 이게 연로하셔서, 너무 무리하게 고등어를 파는데, 한 하루에 10만 원 팝니다. 그래갖고 너무 연로해서, 어, 좀 몸도 힘든데 억지로 막 억지로는 아니지만 습관이 돼서 나와서 고등어를 10만 원 팔기 10만 원씩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고등어에 대한 부분을, 자, 손자가 안타깝게 여겨서 친구들한테, 야, 우리 할머니 고등어를 한 5만 원치 사다 줘. 부탁할게. 그래서 5만 원치를 사다 줌으로써 이 할머니가 좀 비즈니스가 잘 되고, 또한 이 할머니가 좀 건강이 좀 양호해지는 그런 어떤 결과치, 고등어를 매입해 준다. 그런 것처럼 자사주를 매입해 준다. 약간 일정 부분은 약간 비슷한 걸로 생각이 드네요. 어이구, 진짜 맞네요. 자사주 매입 하여튼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예, 그렇죠. 자, 그런 어떤 부분에서 다만 리스크 있죠. 8월 24일부터 3일간 뭐 요런 어떤 부분은 뭐
별로 뭐 크게 주가에 작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2분기 실적이 3,007억 원 가량. 이렇게 어떻게 실적을 잘 냅니까? 그러면 이런 어떤 실적을 잘 낸다는 것은 주가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실적을 따라간다. 이 주가가 있고 실적이 있는데 꼭 실적이 주가가 올라감 아니 실적이 올라간다고 꼭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막 요동치죠 보면. 근데 결국엔 장기적으로 수렴한다. 장기적으로 수렴한다라는 그런 어떤 뷰 한에 그 생각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면. 자 그렇게 해서 자 60% 상회했고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죠. 자 이거 다시 막 출근해야 되는데 다시 또 주무시는 거 아니시죠? 아이고 좀 지루하다 야. 지루해. 좀 빨리 뺄싸게 얘기해 봐. 알겠습니다. 좀 준비를 했는데 지금. 자, 브로커리지 요런 부분에 있어서 1등 기업이고 거래량 급증의 수혜를 보고 있다. 그렇게 해서 브로커리지 수익이 2,085억 가량 이렇게 잘 나고 있네요. 그렇게 해서 국내외 채권, 장외 파생, 운용 부분에 이 트레이딩을 잘합니다. 사상 최대 3,163억 가량 요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ROE도 나쁘지 않습니다. ROE가 8.46 요렇게 되고 있고 한 주당 13,000원 아직도 싸죠. PER이 7배 가량 이번 연도에 요 정도면 굉장합니다. 외국인들이 13.02 요렇게 해서 보면 아주 싼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트레이딩의 손익 선수들이 많이 모였나 봐요. 자, 3분기 이렇게 내려왔다가 아이고 힘들어요 하지만 다시 쫙 올라가는 요런 어떤 부분. 미래에셋대의 해외 법인의 세전 이익 기준으로 해서 요런 어떤 홍콩, 브라질, 뉴욕 요렇게 있죠 보면. IB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좀 살아있네로 바닥 찍고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어떤 부분, 기타에 대한 부분, 요런 부분 서서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IB 딜에 대한 부분, 아마존 시애틀 사옥 인수, 부동산 사업,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 동학군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질 수 있다. 그런 어떤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또 보면 요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미래에셋 때 요런 부분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이전에 주식 황소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던 그런 어떤 부분이 이런 어떤 가격선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아직도 싸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외부적인 오해 변수로 또 미중 무역 분쟁도 럼프형이 또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때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죠. 외국인과 기관들 이거 금융투자 이거 장난이 아닌데 기관은 금융투자에서 이건 계속 사주는데요, 그쵸? 야, 난 참 엄청나네 이거, 그쵸? 5월 25일부터 계속 조금 매도할 때도 있었지만 계속 사주고 있는 이런 종목이 참 좋습니다. 배당도 엄청납니다 보면. 자, LH는 조금 이따가 볼 거고요. 자, 보면 미래에셋 대우 배당만 하더라도 살림살이 나아질 수 있죠 보면. 3.44 작년에 3.44를 기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DPS가 260원 3.44 이 정도면 엄청 좋은 겁니다 보면. 자 이거 본 김에 LH도 한번 볼까요? 자 LH 투자증권 우선주가 좋습니다. 우선주 LH는 우선주 이렇게 해서 보면 이왕이면 우선주 있는 쪽으로 가면 돼요. 3.94 3.93은 3.94 은행 가면 3.94 금리 좀 달라고 정기적금 달라고 하면 보면 어이구 절대 못 줘요 이렇게 얘기하죠 보면.
근데 주식시장에는 이렇게 배당을 크게 주지 않습니까? 보면. 자, LH 투자증권에 대한 부분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여러 가지 뭐 증권사들이 있지만 유독 뭐 돋보이는 게 LH랑 미래에셋대우다. 그렇게 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 연간 이익이 상향 조정되었다. 뭐 요런 어떤 부분이 있고 결국에는 자 연간 부분이 33.7%로 5,238억 가량 요렇게 해서 뭐 좋은 모습을 연출하고 있고 뭐 옥티머스 펀드 관련된 배당금 요런 어떤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려와 준 이러할 때는 우선적으로 LH 투자증권 우선주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됩니다. 자, 작년 대비 113% 이렇게 해서 순이익이 2,295억 원 가량. 요런 뭐 실적도 잘 냈죠. 보면 PBR에 대한 부분이 0.47 요런 어떤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H도 주가가 굉장히 싼 그런 어떤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많이 내려왔네요. 그쵸? 시장에서 의외로 고로할 때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면서 여유자금과 장기 투자 마스크를 끼고 바라봐야 된다. 그런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참 그런 뭐 부분이 있겠죠. 보면 세상의 성공 기준, 자 성공 기준이 있습니다. 보면 근데 이런 어떤 성공 기준에 대해서 보면 좀 돈이 되게 많거나 권력이 많거나 그런 어떤 성공에 대한 그 기준에 있어서 이 밸류를 굉장히 고평가로 많이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모두가 다양하듯이 성공에 대한 그 기준이 각자가 그 성공에 대한 기준의 그 기준을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보면 다양한 성공 기준이 있겠죠. 나는 살면서 우리 그 구독자분들을 많이 웃긴다. 그런 것을 성공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거고, 뭐 부모님께 평생을 효도하겠다. 그런 어떤 성공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는 거고, 나는 뭐 자연을 공부하겠다. 그런 어떤 공부를 많이 하면 뭐 성공의 기준이다. 정말 다양한 어떤 성공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결국에는 성공 기준이라는 것이 나의 만족에 있다. 내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그 기준에 있어서 어,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만족하면 그게 성공에 대한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유 아침에 좀 듣기 좋았어. 나의 성공의 기준은 하루 종일 웃는 거야. 예, 하루 종일 웃으십시오. 자, 오늘 하루도 우리 동학꾼들 항상 우리 구독자님 항상 좀 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 좋은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자체가 저 또한 어떤 행복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아래 카페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